저희 당의 당대표를 뽑는 데는 당원들의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많은 분들이 중론이고 조금 50대 50은 당론으로 볼 때는 좀 아쉬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본선에서는 7대 3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당심을 반영한다. 뭐 당의 대표를 뽑으니까 네. 그리고 당원들이 그동안에 온갖 고생을 해서 모처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그분들의 참여율이 작다는 것은 그건 당원들의 배려가 아니죠. 그래서 7대 3도 처음부터 7대 3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는 당원들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룰은 정해졌고 일단 예비 경선은 5대 5로 치러지게 됩니다. 네. 자, 의원님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하시면서 전국 정당 그리고 야권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좀 저희 자화상입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패했고 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큰 선거에서 다 패하고 보니까 지금의 정당보다는 좀 커야 된다. 그리고 전국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에 있는 정당보다 더 크고 강한 정당은 탈영남 정당.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더 큰 정당 그리고 영남을 탈피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남권 탈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대권을 앞두고 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 당대표는 의례적으로 우리가 한번 치르는 전당대회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잡느냐, 또 시장경제를 바로 잡느냐, 이런 역사적 국가의 운명을 건 전당대회가 이번 당대표를 뽑는 대회가 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그동안에 흐트러져 있고 또 뭔가 갖추지 못했던 부실한 것을 재정비해서 자강정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통합이라는 대역사적 관문 그리고 수권정당 그리고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져야 할 그런 숙제라는 것이죠. 네, 자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통합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권 주자와 연계해서 또 생각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잠깐 저희가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홍 의원께서도 이름이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지금 원외에 있는 이준석 전 최고라던가 나경원 전 의원이 1, 2위를 지금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김웅 의원 등등 초선 바람도 거센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심과 민심이 좀 분리돼 있습니까? 의원님? 여기 당심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소위 민심이다. 국민 여론이고 우리 당심은 이번에 예선에서는 50%, 본선에서는 70%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 소위 대의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정확한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수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당심이 여기 50%, 70% 들어갔을 때, 네. 또 등록이 22일 날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요,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여론조사가 나오긴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또 지지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네. 50대 50에도 당심이 없었던 거에 50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 70이 들어가면은 더 많은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등록한 분들이 아직 몇 분이 될지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심이 들어간 50대 50 이것은 지금 한 번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나온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지켜봐야 정확한 어느 정도 룰이 나올 거다. 또 프로테이지가 맞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의원님, 지금 네. 이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5대5를 반영한 5명, 혹시 본인은 당연히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를 지금 예측한다면 그 네. 대단한 수학력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지금 뭐 예측을 해서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 들어있는 분들이 다 경쟁력 있는 분들이고 네. 또 시대적으로 표로한다면은 뭐 선의 경쟁을 해서 거기서 하나를 뽑아내는 그런 전당대회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노련하게 좀 피해 나가시는 걸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준석 전 최고가 이런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조직을 철저하게 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직의 달인이다. 이렇게 또 당내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서 이준석 전 최고가 하지만 우리 당 젊은 지지층의 확장이 절박하다. 국민의힘 영남표를 다 갖고 오고 수도권과 충청에서 반절만 가져오면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관성이 있다. 이제는 지역구도가 아니라 세대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또 그 당내에서는 청년층이라든가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우리 전 최고가 뭐 어떤 의도로 어떤 분석을 했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한 대로 노출된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당의 새로운 활력소가 청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는 10개월짜리입니다. 그런 10개월짜리가 우선 당을 알아야 되고 조직을 알고 그리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알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은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걸 역산해서 쭉 스케줄을 잡아보면은 올 11월까지 이 지금 산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은 적당한 상황에서 그냥 현실 주장을 하다가 네. 결국은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선거로 돌입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실용적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는 경륜과 경험과 그리고 선거를 치러봤던 이런 노하우가 혼합돼서 청년층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이게 한 팀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구성이 잘 돼야지 청년이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욕심만 갖고 했을 때 그 후유증과 어려운 난제를 뭘로 풀겠습니까? 이론으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서 현장에 가도 그걸 맞지 않아서 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혈기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선언만 가지고 이 엄청난 정권을 우리가 찾아온다. 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 진단은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원님, 이번에 그렇다면 나오게 된 그 주호영 전 원내라던가 나경원 전 원내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어떤 그 선거를 치른 이력 등등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고 계신데요. 뭐 이름을 대긴 그렇습니다만은 두 분 원내대표 했던 분들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나 또는 총선거를 직접 치러본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당의 당직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은 전국을 조직망을 그리고 챙겨보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죠. 진두지휘를 했을 때만이 선거의 경험이라고 그러지 당의 당직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경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공교롭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한 번도 직접 관리하고 진두지휘 한 일이 없어요. 여기 뭐 초선되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경험이 없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진 분들이 그냥 당직만 있었다고 그래서 이 엄청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선거를 과연 하겠냐.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의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충청권을 대표해서 홍문표 의원께서 당 대표로 출마하신 가운데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주자다. 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하면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또 꼽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충청권 대망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지적하신 전 경제부총리까지 충청권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아주 많은 물밑에서 참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우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전자에 말씀드리면 뭐 JP부터 이해창 그리고 또 반기문 이런 분들이 다 충청권인데 다 대망론 불만 지폈지 결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윤 총장하고 거기다가 또 경제 전 부총리까지 같이 어떤 거론이 된다면은 더 큰 폭발성을 갖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우리 참 내부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타까운 거는 윤 총장이나 또는 등등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마치 안다. 그리고 뭐 열차를 같이 탔다. 무슨 아파트를 뭐 주변에 같이 뭐 만난다. 내가 되면은 그분들을 뭐 모셔올 수 있다. 네. 또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공공한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신문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개탄합니다. 저런 정도의 수준이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가 돼서 이 당에서 대통령을 만든다고 하냐.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하는 대로 꼭 공부를 좀 더해서 좋은 후보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누구 이름을 빌려갖고 아니 열차를 같이 탄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또 아파트를 가까운 데 있는다고 해서 그 후보가 우리 당에 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자기의 부족한 거를 누구 이름을 빌려서 이거를 확장을 해서 키우려고 하는 이거는 정도의 정치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저 자신이 부족한 게 많지면은 야,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됐나? 누구 이름 팔고 누구를 꼭 얘기해야만이 자기가 올라가고 그걸 언론에서 또 받아주고 이런 정도 되면은 우리 당은 수권 정당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안타까움을 요즘에 그런 장면을 보고 아주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뭐 위원님. 얘기 안 해도 뭐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수권 정당으로서의 변모된 모습 등등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늠자 가운데 하나가 지금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나뉘기도 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만약에 홍준표가 있는 당이라면 들어오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누가 들어오니까 누가 못 들어온다. 그런 등식이면 우리가 대권을 어떻게 잡습니까? 저는 조금 거슬러 가면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그 세 분이 무소속을 나와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 전시인이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또 우리 당의 역할을 항상 했던 분들이고 그럼 지난번에 입당을 받을 때 두 분은 받고 두 분은 안 받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받으려면 다 받든지 안 받으려면 안 받았어야지. 어떤 기준으로 제가 국회의원 중진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 어떤 기준으로 둘은 받고 둘을 안 받았는지를 지금도 몰라요. 이런 원칙이 없는 이게 뭐 이제 좁쌀 정치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작은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 자리가 위험하고 내가 입장 곤란하고 그래서 이걸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대권을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당원서를 냈으면은 전 받아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도의 정치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준을 지금도 안 받은 이유를 우리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큰 정치하고 정권을 우리가 탈환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질한 생각을 갖는 분은 다 함께 항의해서 한 방향으로 가줘야 그 힘이라고 보는 거죠.